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현재 영화과 입시를 준비 중인 여학생입니다. 박사님, 저는 정말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감독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에서 영화감독이 되고 싶습니다. 막연히 외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은 중학교 때부터 했습니다. 저는 처음 중학교를 올라오고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모든 규칙, 규율들, 그리고 분위기조차 정말 저랑 맞지 않아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죠. 또한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빚더미로 싸우는 모습을 봤어야 했고 엄마와 오빠로부터 맞기도 많이 맞았습니다. 네,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너무나도 암울했고 우울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고등학교 올라오고 밝아지면서 정말 극과 극의 다른 사람 같습니다. 중학교 시절 알던 친구도 저를 처음 보고는 너 중학교 때 생각나? 하면서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힘들 당시 전 영화를 보면서 버텼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두 가지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떠나겠다와 나도 정말 걸작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미국에서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목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전자는 꿈보다는 각오에 가까웠습니다. 그 당시에 전 정말 이 나라와 안 맞는다고 뼛속부터 느꼈고 집에서도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 인생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유학이 가고 싶었고 그때 당시 전 제 방도 없고 공부할 수 있는 책상도 마땅하지 않았던 집에서 핸드폰 불빛으로 영어 단어를 외울 정도로 미친 듯이 영어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안은 절대 절 유학 보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교환학생을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또한 제가 대학을 가고 싶은 것도 제가 유학 갈 수 없으니 그래도 미국에 가서 영화계에서 밑바닥부터 일을 하고 성장해 나가려면 최소한 한국에서 실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야만 하고 그럼 전 시놉시스를 정말 잘 써야 됩니다. 영화과 입시는 크게 면접, 분석, 시놉, 논술로 나눠지는데 교환학생이 잘 되어 있는 서울의 대학들은 대부분 시놉을 봅니다. 그런데 박사님, 저는 학원에서 논술과 분석은 곧잘하고 칭찬도 받지만 시놉시스 때문에 너무나도 크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연초 저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써낸 것은 모두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원 선생님께서 시놉시스 쓰는 학교들은 모두 힘들 것 같다고 하셨고 제 얘기가 뻔하다고 하십니다. 정말 충격이었고 수업 받는 중에 눈물이 나오는 걸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경용인대학은 면접과 분석으로 입시를 보고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간판에 대한 욕심도 있지만 서울의 학교들을 가면 교환학생이 확실히 보장될 것 같다는 생각과 제가 쓰는 이야기가 뻔해서 그 대학들에 못 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게 싫습니다. 그래서 이 뻔하다는 것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뻔함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박사님, 그리고 전 머리로는 열심히 해야겠다고 끊임없이 생각하는데 막상 핸드폰이나 하면서 움직이지 않아 항상 자책하고 또 무기력해집니다. 도대체 전 왜 이럴까요? 정말 너무 한심합니다. 네,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을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 학생의 사연이다 보니까 진짜 스스로 또 자책하는 마음도 있고 뭐 또 너무 뭘 몰라도 참 이렇게 모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있고 그러면서 또 본인이 막연히 생각하는 그 꿈이라는 걸 위해서 뭔가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고 안 되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일단은 맨 처음에는 이 진학이랑 이 친구가 외국에서 영화감독이 되고 싶다고 했거든요. 미국에서 영화감독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외국에서 유학을 가기 힘드니까 일단 서울에 있는 좋은 영화학과를 나와야 되고 그러려면 면접을 잘 봐야 되고 그런데 자기는 시놉시스를 못 쓰고 이런 여러 가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재밌지 않아요? 영화감독이 되는 건 대학을 안 가도 되는데. 그럼요. 그치. 뭐 지금 학원에서 입시에 뭐 시놉시스를 걱정하고 있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아, 영화감독이 안 하겠다. 네. 자기가 이런 단계를 거쳐야만이 영화감독이 되겠다는 그런 뭔가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영화감독이
안 될 가능성이 더 있다. 그렇죠.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맨 처음에 본질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살기 싫고 영화로 버텼으니까 그게 조합돼서 미국의 영화 감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너무 아름답죠. 예. 뭐 아름다울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식상하고 뻔한 생각이긴 하지만은 예, 본인이 지금 한국에서 살기가 힘들고 가족 형편이 뭐 어렵고 그렇지만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거는 영화였고 그 영화를 보면서 나는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삶에 대한 꿈을 꿨다. 네. 그래서 내가 영화 감독이 되겠다. 그럼 내가 설렁탕을 좋아하면 설렁탕 집 주인이 돼야 되고 이 떡볶이를 좋아하면 내가 꼭 떡볶이 집을 해야 돼요? 그건 아니죠. 네, 그거 아니면 이런 사고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린 마음에 네. 자기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자기가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이 마치 자기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건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 친구는 본인이 영화 감독이 되겠다,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자기의 진짜 삶에 있어서 목표가 뭔지, 또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히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견딜 수 있게 하는 거, 그거를 통해 가지고 무작정 목표를 정했다라는 까지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친구의 이 사연이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실 저의 이야기와 거의 비슷해서. 아, 그래요? 본인도? 예. 저도 그때 이 붕어빵처럼 네. 정말 화려해 보이는 영화 감독, 영화 배우의 꿈을 쫓았었죠. 미국에 그래서 저는 유학을 갔었어요. 미국 갔었어요.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그럼요. 친구 보면서 그 17년 전에 제가 생각나면서 17년 전이야. 이야. 자꾸 나의 그 인생을 저 털지 마시고요. 아니 본인이 털었어요. 야, 빨리 17년 전에 생각이 났어. 그랬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저 비슷했어요. 그 리스트업을 쭉 해봤죠. 네. 제가 좋아하는 사람, 이 감독들, 뭐 이창동, 그렇죠, 그렇죠. 박찬욱, 그렇죠. 뭐 봉준호, 그렇죠. 리스트업을 쭉 해보니까 네. 이 사람도 전공은 연영과가 아니에요. 그럼요. 오이, 잘했네요. 그래서 굳이 내가 연영과 갈 필요가 없구나. 그렇죠. 대신에 네. 주변부에서 그 연영과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렇죠. 그 학교에 있는 다른 과를 가자. 잘했네요. 그래서 공부를 엄청 했어요. 엉덩이 종기할 때까지. 그래서 경영학과에 들어갔어요. 경영학과를 갔어요. 오. 연영과 수업을 도관했죠. 네, 잘했네요. 그런 식으로 근데 해보니까 네. 별거 아니구나. 그럼요.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어가지고 어떤 분야에 전문성이 길러진다. 그런 일은 없어요. 네. 그래서 더 큰 물에서 한번 배우고 싶은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교환학생을 갔어요. 교환학생을 갔어요. 그 할리우드에 있는 학교. UCLA. 그 학교를 너무 직정하지 마시고. 할리우드에 있는 학교를 UCLA 지금 뭐야? 아니 그래서 피곤해 죽겠네 진짜. 교환학생 1년 동안 이거다. 다시 돌아와야겠다. 아니 이 시스템, 이 인더스트리에서 공부를 다시 하고 싶다. 라는 욕망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 인더스트리로 들어가야지. 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요? 근데 왜냐면 돈 문제 때문에. 그래서 돈을 모아서 다시 가자. 인더스트리 일을 하면 돈을 버는 건데 왜 그러게요. 문제 때문에 돌아와요? 그때도 방황을 했네요. 듣다 보니까. 참 신기하네.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어땠는지. 퇴사하고 미국 다시 갔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필름 스쿨을 가서 네. 거기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됐어요? 아니죠. 하지만 근데 실제로 그러면 본인이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되겠다고 지난 10년의 시간을 보낸 거잖아요. 그죠? 저요. 네. 네네네. 그랬을 때 내가 진짜 이 학교에서 또는 대학을 가서 이 영화 관련된 거 강의를 듣고 또 수업을 받으면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 아니면 완전히 다르게 봉준호 감독처럼 내가 뭐 굳이 그거보다는 그냥 당장 영화 만드는 그 동네에 가서 맞아요. 이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쪽에서 얼쩡거리다가 네. 내 영화를 처음에는 만들어서 보자 라고 했더니 그게 그래도 사람들한테 먹히더라. 이렇게 되는 거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더 있는 것 같아요. 후자가 훨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예, 학교에서 무슨 아카데미컬 트레이닝을 받아서 뭘 할 수 있는 건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학과에서 석사를 받고 박사를 받고 그랬을 때 대학교 교수가 되겠다고 하는 거 외에는 그 실제로 영화를 만든다고 하는 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자격이 있어야만 영화 감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근데 영화 감독이 되는 데는 자격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영화과 나온 친구들 중에 감독되고 뭐 그런 경우 전공 살리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영화 감독, 특히 한국에서는 네. 뭐 본인이 그 과를 나와가지고 연영과를 나오거나 또는 뭐 그걸 외국에 가가지고 내가 뭐 석사 박사를 받고 왔다 이래가지고 영화 감독이 되는 경우는 지금 대학에서 교수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네. 실제 자기 영화를 만들었다. 우리가 항상 언급하는 네. 그 뭐 감독들 있잖아요. 유명한 홍상수 감독, 김기덕 감독, 봉준호 감독, 네, 뭐 박찬욱 감독. 박찬욱 감독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예? 맞아요. 대중들의 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입시를 앞둔 학생 입장에서 이왕이면 전공을 자기가 원하고 배우고 싶은 분야를 배우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착각이라는 거죠. 대학에서 전공을 한다는 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영화 감독이 되는 거를 대학에서는 그 심지어는 연영과를 간다 하더라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맞아요. 네. 예를 들면 심리학과 가면 심리 상담하는 걸 배울 거다. 심리 치료하는 걸 배울 거다. 이래가지고 심리학과 들어오는 학생들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근데 아니라고들 많이 하셨잖아요. 심리학 과목은 들었고 그거는 과목 듣고 학점 받고 시험 보는 그거는 있지만은 심리 상담을 배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건 심지어 대학원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심리 상담과 관련된 논문을 읽고 책은 보긴 하지만은 심지어 이런 상담을 하는 거를 직접 경험하는 것조차도 대학원 과정에도 쉽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심리 상담 전문가가 되려고 심리학과 이렇게 가고 싶어 할까요? 그거는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영화과를 가는 거하고 똑같은 착각이죠. 대학에서 뭘 배우는가, 대학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대학은 그냥 교양 있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만 하면 심심하니까. 그리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뭐 좀 아직까지 충분히 공부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으니까. 그래서 대학 과정을 가지는데 우리나라 대학은 사실 원래 이 유럽이나 미국처럼 자생적으로 만드는 대학 시스템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그 대학이라는 거를 이 수입해온 제도거든요. 네. 일본도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가장 먼저 만든 일종의 교육기관이에요. 네. 최초로 일본 사람들한테 영어를 가르친 학원이에요. 그게 나중에 이제 지금 개요 대학의 전신이 됐고 그게 일본 대학의 시작이고 우리나라 대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경성제국대학. 뭐 경성제국대학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도 실제로는 영어 배우는 학원으로 시작을 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개화를 누가 빨리 하느냐. 그렇죠. 그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거를 마치 먼저 배우면 더 출세할 수 있고 여기서 큰 소리 칠 수 있다. 나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죠? 그러게요. 대학을 가야만 영화 감독이 되냐. 전혀 아니라는 그 이야기를 그럼 이 지금 친구는 이야기하는 바로 거죠. 영화를 찍으면 된다라고 느껴지긴 그럼요. 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그럼에도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이 왜냐면 신호를 쓸 때 너무 뻔한 얘기를 뭐 쓴다고. 그거는 왜 뻔한 이야기를 쓰는지 알아요? 자기가 상상한 거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라서 그렇죠. 깊이 있게 쓰지 못해서 그럴 걸까요? 그리고 이 친구가 사실은 프로파일을 보면 매뉴얼이 만빵 높아요. 네. 이 친구가 아이디얼의 매뉴얼이 만빵 높은데 네. 그런데다가 또 휴먼도 있고 로맨까지 있고 컬처 높고 뭐 이제 거의 상당히 진짜 천방지축
이 심리 상태거든요.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가 뭐 좋아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이 영화를 찍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들은 거 영화를 찍으려면 시놉시스가 있어야 되고 뭐 그걸 하는데 시놉시스 가지고 만들고 영화를 찍는 거는 그냥 영화는 이런 거야 라고 뻔하게 할 때 이야기고 네. 진짜 영화를 찍고 싶으면요 지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네. 뭐든지 찍어내면 돼요. 그럼요. 그리고 그 파일을 그래도 연결해가지고 상민이의 하루 이래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본 사람들만 연결해가지고 그걸 영화라고 올리면 되는 거예요. 30초를 올리면 영화 찍어가지고 이걸로 대학 가면 되겠네요. 상 받아가지고. 그래도 되는데 이 친구 입장에서는 상 받을 수준은 안 됐죠. 왜냐면 영화를 찍으면 시놉시스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아주 통념적이고 뻔한 생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영화를 찍으려고 하면 그건 상 못 받아요 또. 일단 만들어 봐야 그렇죠. 깨달을 수 있다는 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영화라고 이야기할 때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영화가 아니라 30초짜리 1분짜리 2분짜리라도 지가 찍어보고 그거를 영상으로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 때 그게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시놉시스 좋아하네. 무슨 시놉시스가 필요해요. 아, 그럼 대학 준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학을 갈 필요가 있다. 갈 필요가 없다니까 자꾸 참 답답한 소리 하네. 그럼에도 저는 그럼 영화 감독 따로 대학 따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굳이 갈 필요 없다니까요. 그리고 네. 이 친구는 또 넌 대학은 왜 가니 그러면 제가요 미국을 유학을 가고 싶은데요 저 형편이 안 됐어요 그 교환학생으로 가려고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알아요? 뭐예요? 교환학생은 뭐 가만히 있으면 교환학생 하면 공간이동 순간으로 돼가지고 미국에 딱 떨어져요? 그거 하려고 또 영어 공부 엄청 했습니다. 운도 좋아야 되고 또 그 교환학생이 필요한 때에 또 맞아야 되고 성적도 좋아야 되는 성적도 거. 줘야 되죠. 또 뭐가 줘야 되죠? 교수님이 뭐 밀어줘야 되는 거. 추천서. 그거 다 그런 거 다 떠나서 네. 교환학생은 공짜로 가는 게 없어요. 그럼요. 비행기 싹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렌트비 있어야 되죠. 기숙사 있든지 아파트 빌 돈도 있어야 되고요. 등록금도 내야 돼요. 그래도 우리나라를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데. 그 욕망 내가 이해를 해요. 이 욕망. 하지만 그 욕망은 네. 있다고 해서 네. 본인이 그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분명한 길을 찾아야지. 욕망은 있는데 그 욕망을 아주 뻔한 통념적인 네. 그리고 본인이 가장 없다고 하는 우리 집이 가난해요. 그리고 돈도 없어요. 가난하니까 돈이 없구나.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본인이 가장 돈 드는 가장 전형적인 방식을 생각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겠네요. 아무튼 저는 이 친구가 그냥 스마트폰으로 짧게 찍으면서 그리고 또 그걸 이제 유튜브에 올리든지 뭐 인스타에 올리든지 해서 그렇죠. 진정으로 본인이 영화 감독을 원한다면 그러는데 나는 이 친구가 진짜 진정으로 영화 감독을 원한다면 지금 본인이 대학을 갈 거를 생각하지 말고 네. 뭐를 해야 되냐 하면 영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영어 공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학원에서 뭐 하는 공부 또 학교에서 시험 보는 공부가 아니라 네. 거의 그렇죠. 네이티브처럼 영어 이 대본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거의 그, 네. 그 미국에 있는 문학가처럼 쓸 수 있을 정도가 돼야겠네요. 남을 감화시킬 정도로 영어를 해야겠죠. 그러려면 네.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요. 네. 이 섹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지 네. 유명한 희극 대본을 본인이 외워야 돼요. 마치 네. 그걸 쭉 외워서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영어가 돼야 돼요. 아 제가 했던 게 저건데 딱 짚어주시네요. 뭘 외웠어요? 전 첫 시작은 노인과 바다 그 노인과 대본이었고요. 바다. 네, 대본이었어요. 해밍웨이의. 네. 그 정도 외워야 돼. 그 책을 자기가 처음 끝까지 다 외웠다 할 정도까지 되면 그건 인정. 네. 왜냐하면 어떤 학생이 한 명 자기가 영화 감독이 되고 또 영화 대본을 자기 쓰겠다고 그래서 그 학생도 대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친구는 영국에 가가지고 직접 섹스피어 시어터에서 자기는 글로브 띄었던 것보다 거기. 일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 연극이나 영화에 대한 기본을 배우겠다고 훌륭하다. 그래서 네가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긴 그래서 매일 1시간씩 이 영화에 있는 장면을 자기가 그대로 영어로 외우고 그거를
리사이트를 한다는 거야. 그러냐. 진짜 그런 거를 자기가 찍어가 내한테 보내왔는데 곧잘 해요. 그래 넌 그러면 되겠다. 네. 그걸 예, 만약에 올려서 유튜브에 누가 캐스팅 데이터가 보면은 배우로 캐스팅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동양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캐스팅되는 데는 상당히 많은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런 거를 얼마나 진지하게 하느냐는 그렇죠. 얼마든지 본인을 대상으로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만들어가지고 또 얼마든지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6개월, 1년, 2년 하면 본인이 제가 지금 영어로 대사를 이야기하는데 전혀 한국에 같지 않고 네이티브 스피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있으면 이 아이가 진짜 하겠다는 진정성을 받아주죠. 그런데 저는 신업서를 지금 제대로 못 쓰고요.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어요. 본인이 지금 뭘 해야 되는가를 모른다는 걸 너무너무 있는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본인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서 교환학생을 가고 그 다음에 뭔가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본인이 미국에 가서 영감독이 된다는 길하고 1%의 가능성이 없는 길을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작 본인은 앞으로 2, 3년 이렇게 하다가 그냥 꿈은 꿈으로 날려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 생각이 더 드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학생이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저 꿈을 실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처음 일단 네가 미친 듯이 영어 공부하는 거는 미친 듯이 영어 공부가 아니라 마치 영화 노는 대사를 너가 외우는 것처럼 너가 그렇게 외울 수 있는 영화 적어도 한 달에 하나씩 외우면 1년에 12편의 영화를 시작해서 끝까지 대본을 다 외우고 있다. 그럼 진짜 미친 듯이 하겠네요. 이제 알겠죠? 네. 그리고 그 대본에 나오는 캐릭터 연기를 자기가 마치 쇼를 하듯이. 근데 참 그래서 본인의 삶에 본인의 꿈의 기준을 대학 입시에 두는 한은 당신의 꿈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그 이야기로 이 상담의 결론을 내고 싶어요. 대학 입시는요 통과 의례일 수도 있고 또 그냥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 기간인데 마치 그 대학 입시에 내 인생이 결정되고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가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꿈은 꿈이 아니라 거의 개꿈으로 변신되는 그 상황이 된다는 거. 여기 학생이 핸드폰이나 하면서 움직이지 않아 항상 자책하고 라고 말을 했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핸드폰으로 바로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Just do it. 괜히 진짜 우리 나쁜 남자분이 이야기하듯이 핑계대는 그 용도로 핸드폰을 사용할 게 아니라 진짜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핸드폰을 사용하게 될 때 본인의 꿈이 더 이상 개꿈이나 한여름밤의 꿈이 아니라 진짜 본인이 간절히 바라는 뭔가를 조금 이룰 수 있게 하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네, 응원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